제시카쇼, 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집들이 팔린다던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뭐 거의 완전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주택시장이.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이래가지고 이제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내년까지 계속 갈 것 같다, 뭐 말이 많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부동산 시장은 말이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뭐 전문가들도 서로 예측하는 게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제 좀 항상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이유가 미래라는 건 신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1, 2주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내가 보던 집들이 없어졌다. 내가 이거 눈여겨보겠었는데 마켓이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전화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에이전트들과 여러 렌더들 분과 늘 이제 이 마켓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의하고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데, 요즘 대부분의 추세가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메트로 시애틀 지역이라고 하죠. 시애틀 그레이터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제 시애틀을 비롯해서 북쪽, 동쪽, 이제 남쪽으로 주요한 이 도시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집이 조금씩 팔리고 있다고 하고, 특히 늘 핫했던 이스트 사이드 쪽은 심지어 멀티 오퍼가 들어오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물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자 소식도 조금씩, 물론 페드에서는 어제 0.25로 올렸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페드에서 올린다고 몰기지 융자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몰기지 융자 쪽에서는 올라갈 걸 예상하고 미리 움직입니다, 보통.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렌더들한테 들은 그 어드바이스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는 거. 이게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막 이렇게 뭐 너는 부동산 전문가인데 뭐 네가 뭐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페드에서 이자를 올렸다 하더라도 이 몰기지 융자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몰기지 융자 쪽에서는 좀 바이어들에게 더 좋은 레이트를 주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어들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발걸음을 눈길을 다시 시장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은 가격 잘 잡아서 마켓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 안 돼서 한 1, 2주 사이에 이제 그렇게 바뀐 마켓이고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그러면 1월달 시장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통계, 인포팍스라고 해서 그 통계하는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노스웨스트 MLS 인포 스파크라고 해서 워싱턴 전체라고는 아니고요. 노스웨스트로 등록된 모든 매물들 들어오는 집합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이전트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리스팅을 올리고 이곳을 통하여서 집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한 거의 뭐 99%라고 98%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애틀 매물에. 그렇기 때문에 꽤나 뭐 아주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가. 자, 보시면 자, 여기에 킹 카운티, 스노미시 카운티, 그리고 레지던셜 콘도미니엄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3년치의 데이터가 먼뜰리로 이제 보이는 데이터가 보이죠? 자, 가장 먼저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가장 첫 번째 그래프는 세일즈 프라이스라는 겁니다. 세일즈 프라이스 중에서도 중간값, 그러니까 중간 세일즈 프라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미디엄 프라이스와 에버리지는 틀리죠.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 자, 킹카운티 73만 5천, 스노미시 카운티 65만 불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022년도 72만 4천, 스노미시 67만 5천. 보시면 옆에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옆에 그 퍼센트가 전년 대비거든요. 보시면 전년 대비 킹카운티는 플러스 1.4, 스노미시 카운티는 마이너스 3.7. 즉 지금 집값이 전년도 초에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이렇게 폭등한 거 보이시죠? 작년 초에 5월까지 폭등했던 이 전 가격까지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이어 측면에서는 집값이 회복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셀러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리스팅이 어떻게 나오냐, 새로운 매물이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지금 3년 주기로 이 데이터가 보실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항상 이렇게 치솟고 있죠.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낮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년도 대비는 마이너스예요. 자, 작년에도 매물이 워낙 그 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바이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매물이 없다 이제 바이어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시면 아직도 부족해요. 지금 데이터가 보시면은 1월 달에 조금 12월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새로운 매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지난 3년 동안 똑같이 이게 약간 비슷하게 네,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막상 데이터를 보시면 뭐 마켓이 막 엄청 막 뛰었다가 엄청 막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디그리로 비슷한 굴곡을 그리면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들이 얼만큼 팔렸냐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자, 집들이 전년 대비 올 1월이 숫자가 더 높아요. 작년이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이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1월 거의 다 지금 작년 초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그때 너무 워낙 없었고 왜냐면은 매물이 나오는 족족히 팔렸고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족족히 팔렸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지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 숫자가 올라간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고 나서부터 매물이 계속 쌓였어요. 그 쌓인 매물이 하나씩 팔리는 숫자가 합산이 되면서 이제 그 실제로는 이제 팔린 숫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계속 아직 그 팔린 숫자는 조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지난 6월, 7월 이후에 보시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실제로 그러면 집이 팔렸던 숫자하고 얘는 실제로 클로징된 숫자예요. 클로징된 숫자를 보시면 지금 올해가 역시나 작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네. 오디오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숫자를 한번 비교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클로징 돼서 먼저 매매가 완료된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 올 1월에는 킹카우니가 1001개, 스노미씨는 471개. 작년 1월에 비하면 킹카우니는 마이너스 33.8%, 스노미씨는 마이너스 26.4%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월에는 어땠냐? 작년 1월에는 킹카우니가 1511 매물, 그리고 스노미씨가 640 매물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 지금 마켓이 이렇게 슬로우해졌고 지난 6, 7월 이후에 계속 내림세가 있었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가 올해라고 해서 작년이라고 해서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막 그래프가 이상한 대로 튀진 않았어요. 보시면 물론 집값이 이제 예년보다는 좀 떨어졌고 왜냐면 이게 그래프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그래프가 내려왔다는 것 뿐이지 이게 뭐 갑자기 그래프가 이상하게 그려졌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에이전트들이 말을 하는 게 이게 마켓이 크래시하는 게 아니고 노멀라이징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이 워낙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노멀 마켓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 하나 그 데이온스 마켓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물이 마켓에 나와서 얼마 동안 펜딩되기 전까지 얼마 동안 마켓에 있었냐라는 그 숫자를 말하는데 요것만 특이하게 약간 뭐가 이렇게 틀리죠. 자, 지난 3년간 보면 특히 그 팬데믹 시작 이후에 이제 마켓이 핫해지면서 계속 바닥을 쳤습니다. 거의 그 가장 밑에 낮은 숫자가 5일이거든요. 그래프의 가장 밑바닥이. 근데 거의 5일에서 10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지난 7월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1월은 34일 킹카우니, 스노미씨는 31일입니다. 이 말은 평균적으로 집들이 매물에 나오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요즘에도 이런 질문을 받아요. 나는 이 집이 마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왜 이 집은 이렇게 시장에 오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자, 이거는 작년 저작년에 비해서는 물론 오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이어들이 빠져 있고요. 바이어들 지금 이자가 올라서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집이 빨리 안 팔려서 매물들이 시장에 오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그걸 증명하듯이 이제 평균값이 5일에서
34일로 확 늘어난 건데요. 자, 퍼센트지로 보셔도 466%, 수노미 씨는 416%, 뭐 거의 400% 이상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오래 있었다고 집을 보실 때 이 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시기보다는 그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수록 가격 내고할 수 있는 기회 크고요. 그리고 내가 이자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그런 클로징 코스트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스펙션까지 할 수 있는, 내가 살 때 바이어의 파워를 좀 더 쓸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뜻이 이자율이 내려갔다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집을 이자율을 기다린다는 거는 사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페드 이자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3% 이 이자를 기대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했었고, 이거는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기대하신다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를 기다린다면 조금 평생 집 못 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자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리지 않는 매물들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집에 이 집 괜찮은데 하는 집에 내가 이자가 비싸서 좀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이자 비싼 만큼 내가 그 집값을 내고 하거나 아니면 클로징 코스트로 바이다운을 해서 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옵션이 지금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자, 이자가 낮아지면, 자, 나한테 좋겠죠. 이제 이자가 낮아지니까 페이먼트가 낮겠죠. 그런데 이자가 낮아지면 나만 집을 살려고 나갈까요? 다른 바이어들도 똑같은 생각이,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라고 쟤라고 다른 생각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붙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좀 낮아진다고 해서 높은 가격에 사면 그 돈이 될 수가 있다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집을 사야 하는 타이밍은 내가 올 봄에는 꼭 집을 사야 돼 하면은 딱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이 나왔으면 사시는 게 맞고요. 내가 급하지 않다, 좀 나는 투자용으로 그래도 이자가 낮은 게 좋겠다, 그러면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이거는 즉 집을 사야 할 시기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게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 우리 가족이 필요해서 그게 우리가 찾는 집이 우리의 재정에 맞을 때 제일 좋은 타이밍은 필요하고 내가 그거를 afford 할 수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근데 데이브 램지라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분 계세요. 재정 교육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사실 집을 사기 가장 좋을 때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은 이자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리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 지난 2-3년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연끌해서 많이 사셨죠. 네. 이자를 낮게 사기는 했는데 너무 오버페이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자가 조금 높아도 내 재정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가 조금 높아서 좀 집을 약간 방 하나 덜 된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은 정원이 조금 더 작은 데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형편에 맞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더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항상 올라요. 그리고 이자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 이자가 내려가면은 내가 X 내던 페이먼트가 X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더 많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지금 집을 구입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이모셔널리 더 적합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주변에 제발 제가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제발 말 좀 듣지 마시고 제발 전문가한테 좀 가세요. 특히 파이낸싱은 전문가하고 통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나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 나 나올 거야 이러고서는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렌더 분들과 통화를 하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더 많은 옵션들이 내가 지금은 이만큼 내지만 나중에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에서도 상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데 공짜예요. 네, 돈 안 드니까. 돈 안 들고. 네.
제발 주변에 뭐 옆에서 누가 싸게 집 샀더라, 누가 옆에서 뭐 잘 샀더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 조언으로 들을 수 있으시지만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언은 지인보다는 전문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지난 2년 3년 동안 갔던 커브가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뭐 네. 올해도 지난 2년만큼 뭐 5월 6월이 딱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그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굴곡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시애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켓이 조금 이제 그 3월부터 한 6월까지가 마켓을 픽이라고 하잖아요, 시애틀에서는. 그래서 거기서는 이게 곡선이 좀 올라가고 다시 이제 7, 8월부터 내려가는 그 곡선인데, 그 곡선은 늘 유지해왔다는 거지만 대신 그 곡선의 그 가파름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 곡선이 작년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자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따라서 이게 곡선이 되게 낮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또 올라갈 수도 예상보다는 굴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집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약간 거품처럼 그렇죠.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프라이스 다운된 네네. 집도 많았는데, 요새 다시 바이어가 나타나고 있으면은 네네.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낮게 팔리는 것도 있고 높게 팔리는 것들에서 아마 그래서 이 정도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지금 상황처럼. 네, 그렇죠. 유지될 수 있고, 이렇게 바이어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면 떨어질 확률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매물이 나오면서 또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기 시작하면 바이어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보다는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